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과목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저하 공법 중 강제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1. 전기 침투 공법 2. 웰 포인트 공법 3. 표면 배수 공법 4. 진공 딥웰 공법 강제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3번 표면 배수 공법은 중력 배수 공법이죠? 그렇죠? 철골 공사에서 용접 접합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강제량을 절약할 수 있다. 2.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3. 일체성 및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접합부의 품질 관리가 매우 간단하다. 용접 접합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4번 접합부의 품질 검사가 매우 간단한 게 아니라 매우 곤란하죠? 그렇죠? 다음 보기에서 일반적인 철근의 조립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1단계 니은 기둥철근 2단계 디귿 벽철근 3단계 리을 보철근 4단계 미음 바닥철근 5단계 기역 계단철근 순서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벽돌 쌓기 시공 중에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1. 0.5비 쌓기를 1.0비 쌓기로 변경하여 쌓을 경우 2. 1일 벽돌 쌓기 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높게 쌓을 경우 3. 습기가 있는 시멘트 벽돌을 사용할 경우 4. 신축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2번 1일 벽돌 쌓기 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높게 쌓을 경우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1일 벽돌 쌓기 기준 높이는 표준이 1.2에서 1.5죠.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아닌 것은 1. 콘크리트가 응결하기까지의 형상, 치수의 확보 2. 콘크리트 수화 반응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 3.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4. 건설 폐기물의 감소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아닌 것은 4번 건설 폐기물의 증감에 따라 구조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철근 콘크리트 보강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블록조 쌓기에서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블록을 쌓을 때 지나치게 물축이기 하면 팽창 수축으로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접착면에 적당히 물축여 모르타르 경화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보강블록 공사 시 철근은 굵은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넣는 것이 좋다. 4. 벽체를 일체화시키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조의 테두리 보호의 춤은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강 블록조 쌓기에서 통줄눈 쌓기를 원칙으로 하죠. 자연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가 1메가파스칼이고 이긴 상태로의 강도는 0.2메가파스칼이라면 이 흙의 예민비는 예민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민비를 구하는 공식은 이긴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분의 자연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이긴 상태로의 강도는 0.2메가파스칼, 0.2분의 자연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 1메가파스칼, 1. 계산하면 5. 정답은 3번 5죠. 연질의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 위의 적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흙이 붕괴되고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보일링 파괴 2. 히빙 파괴 3. 파이핑 파괴 4. 언더피닝 2번 히빙 파괴는 연약 점토 집안에서 굴착 작업 시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볼록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조적조의 벽체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벽체에 개구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2. 조적조의 벽체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강도를 높이고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3. 조적조의 벽체의 수직 하중을 특정 부위에 집중시키고 벽돌 수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4. 상층부 조적조 시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테두리 볼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번 조적조의 벽체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강도를 높이고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테두리 볼을 설치하여 건물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붉은 벽돌은 쌓기 전 벽돌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하루 벽돌의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3.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며 쌓는다. 4.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붉은 벽돌을 쌓기 전 벽돌을 물축임 후 쌓아야죠.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최대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1번 최대 1.5m 이내죠. 그렇죠? 해체 및 이동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수평활동 시스템 거푸집으로 터널, 교량, 지하철 등에 주로 적용되는 거푸집은 1. 유로폼 2. 트래블링 폼 3. 워플폼 4. 갱폼 시스템 거푸집으로 터널, 교량, 지하철 등에 주로 적용되는 거푸집은 2번 트래블 폼은 수평으로 연속된 구조물에 적용하는 거푸집이죠. 벽돌 치장면의 청소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벽돌 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소를 사용하여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세제 세척은 물 또는 온수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3.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적용하고 그 범위는 가능한 작게 한다. 4. 산세척은 오염물을 제거한 후 물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벽돌 치장면의 청소 방법 중 옳지 않는 것은 4번 산세척은 오염물을 제거 후 반드시 물세척을 하여야 하죠. 거푸집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연직하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는 1. 작업 하중 2. 거푸집 중량 3. 콘크리트 자중 4. 충격 하중 연직 하중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요소는 2번 거푸집 중량은 미미해서 무시해도 되죠.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1단계 입찰 통지 2단계 현장 설명 3단계 입찰 4단계 개찰 5단계 낙찰 6단계 계약의 순서죠. 슬래브 및 보의 밑면 부재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가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 거푸집 널의 해체가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기준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죠.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죠. 그렇죠? 석재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 및 인장 응력을 크게 받는 곳에 사용한다. 2. 석재는 중량이 크고 운반에 제한이 따르므로 최대치를 정한다. 3. 되도록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사용한다. 4. 가공 시 예각은 피한다. 석재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압축 강도를 크게 받는 곳에 사용하죠. 석재는 인장 강도가 매우 약하죠. 그렇죠? 지하 흙막이 벽을 시공할 때 말뚝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다시 그 사이를 뚫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말뚝을 만드는 공법은 1. 베노토 공법 2. 어스 드릴 공법 3. 칼 웰드 공법 4. 이코스 파일 공법 말뚝을 만드는 공법은 4번 이코스 파일 공법은 말뚝 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다시 그 사이를 뚫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죠. 폼타이, 컬럼 밴드 등을 의미하며 거푸집을 고정하여 작업 중에 콘크리트 층압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1. 박리제 2. 간격제 3. 격리제 4. 긴결제 콘크리트 축압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4번 긴결제는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볼트나 철산이죠. 석공사 건식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앵커 긴결공법 2. 계량 압착공법 3.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4. GPC 공법 건식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 계량 압착 공법은 습식 공법으로 타일 공사죠. 다음 시간은 제1회 CBT 실전 문제 제5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